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은진입니다. 레오대출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또 매칭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된 지는 한 1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좀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랑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전세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사업자대출인지, 이제 대출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연끌 쪽에 대해서 계속 매체에 나오는 분들은 아마도 주택담보대출이겠죠. 네.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연끌 쪽인 분들은 대부분 작년이나 재작년에 집을 매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그분들이 받았던 금리는 혼합금리, 5년 고정금리를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순수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2.5%대 금리가 최저였는데 지금 현재 실행금리가 5.3%, 5.4%가 최저금리예요. 그러면 2배가 오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만 하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대출금을 여윳돈이 있으면 무조건 상환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아무리 내가 요즘 고금리 적금이나 예금이 많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품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윳돈으로는 다 대출을 상환을 해야죠. 예전에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리가 싸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해야지 하면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상환하시라고 저도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분들이 금리 높은 거를 쓰고 있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물론 상환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신용 점수가 올랐다거나 직장인으로서 소득이 오른 경우에는 그 인터넷이나 인터넷 은행들이 신용대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내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와 한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싼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최근에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한도와 그 대출금을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이제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나 전세나 내가 마땅한 거를 골라서 이 버팀목 전세로 가게 되면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품을 조금 이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 주거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약 통장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청약 통장은 해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지해버리면 그 가점 기간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거를 해지하지 않고 내가 저 돈을 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청약 통장의 금리가 1.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않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출이 있어요. 청약담보대출. 그 금리가 지금 청약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코픽스 잔액 기준 플러스 1.1%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3% 전후니까 일반 시중금리보다 2%가량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그 대출을 받아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사용 중이라면 상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이 올린다고 했고요. 낮출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지금 낮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가 안 잡힐 것 같으니까 계속 높일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물가 안정을 취하는 게 모든 분들이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계속 올릴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가 역전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높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걱정이 계속 높이게 되면 지금 뭐 주택 구입 자금 대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자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뭐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이런 거는 뭐 확실히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되면 아시잖아. 2기 이상 연체하면 바로 은행에서 회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덕목에서 1순위로 거기를 둬야 되는 게 대출에 관한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비를 줄이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옷 같은 것도 좀 덜 사 입고 외식비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자를 내면서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요. 한간에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집을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 영끌적인 분들이 뭐 집을 여러 채를 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그렇게 쉽게 매도를 할 수 없고요. 매도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내가 냈던 취득세라든지 이런 비용들 때문에 다시 그 집을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다른 소비를 좀 줄이고 이자를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